자, 우리 아까 내가 얘기를 했었어, 얘들아. 그치? 그쵸?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 첫 번째. 너무 짧아.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생성을 했죠? 어떤 원소까지 생성을 한 거죠? 그렇지. 탄소랑 산소까지 생성을 했어요. 탄소랑 산소까지 생성을 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태양 정도의 10배 정도 되는 별 있죠? 태양 정도 10배. 이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별은 가장 마지막에 뭐까지 생성을 했냐면은 철까지 생성을 했어요. 생성. 물론 이 철까지 생성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도 있었고 네온도 있었고 규소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지구를 구성하는 철산규마 여기서 다 생성된 거고, 사람을 구성하는 산탄수질도 결국에 태양 정도의 10배 정도 되는 별에서 생성됐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구에는 금, 은, 구리, 납 혹은 우라늄 등과 같이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도 존재합니다. 즉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자, 그럼 이러한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답부터 바로 알려드리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우선은요, 초신성 폭발에서 생성이 됩니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져요. 오케이? 즉, 여러분, 그러면은 철은 별의 내부에서 생성이 되는 원소인 거고, 금, 은, 우라늄, 납 같은 친구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 즉 초거성 이후의 단계에서 생성되는 원소들이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을 거고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철까지는, 즉 수소에서부터 철까지는요,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되는 원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있죠. 철보다 무거움. 이러한 원소들은요, 핵 분열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원자력 발전소 원리가 뭐예요? 핵 분열을 이용하잖아요. 그쵸? 핵이 분열되는데 너무 많은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내서 터빈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예요. 그 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전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즉 핵보다 무거운 친구들은 핵 분열로 생성이 돼요. 아이고, 핵 분열로. 자, 핵 분열로 생성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핵 융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 분열을 통해 생성되는 더 많은 에너지 혹은 더 많은 폭발력을 이용해서 밀려나면서 갑자기 확 응집되는 힘을 이용해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질문해야지. 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철까지밖에 생성을 못할까요? 왜 철까지밖에 생성을 못할까요? 자, 이거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철이라고 하는 이 원소 자체가 굉장히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이다. 됐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지구에 있는 원소들 혹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과거에 우리 태양계 근처에 혹은 조금 더 먼 곳에는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별이 있었다라는 소리죠. 그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로 인하여
멀리 이동한 원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태양계가 형성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지구에 우라늄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납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배웠어요. 아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소를 발견할 수 있었구나.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 즉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태양계. 여러분, 근데 결국 태양계의 형성은요.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별의 생성이 있죠. 그 내용이랑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운을 형성을 해요. 성운을 형성을 할 거야. 네, 뭐 가스, 구름 이후에 성운을 형성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성운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중력이 조금 더 큰 쪽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성운이 수축합니다. 자, 여러분, 성운이 수축한다. 즉, 수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며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 원반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국 원반이 형성되는 이유도 회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의 형성. 저는 원시 태양만 쓸게요. 원시 태양의 형성. 즉, 이 원시 태양이 형성됨과 동시에 원시 원반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회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회전이 원인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을 해요. 회전하는 동안 조금 더 질량이 크거나 무거운 친구들은 천천히 돌아갈 거고 가벼운 친구들은 빨리빨리 돌아가겠죠. 그쵸? 그 과정에서 속도가 다른 친구들끼리 충돌하고 부딪히고 합쳐지고 혹은 다시 부서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거기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미행성체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행성체. 즉, 여러분, 이 미행성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원시행성들.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라고 하는 행성들이 딱 그렇게 완성되기 전 단계를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충분히 충돌하고 충분히 부셔지고 충분히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태양계가 형성된다. 결국 제일 마지막엔 태양계 형성이 되겠죠. 그쵸? 사실 여러분, 이거 별의 탄생 과정에서 충분히 다 공부했던 거지. 근데 이걸 굳이 또 왜 할까? 나열하라고. 나열할 수 있냐고. 과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순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쵸? 순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행성들이 생성을 하고 나면은요, 우리 태양계는 태양과 가까이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된 행성들이 생성이 됐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행성들은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 구분을 뭐라고 하느냐? 2번으로 갈게요. 지구형 행성과 그 다음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물론 이 두 내용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3단원 지구 파트에서 충분히 배우고 왔을 거예요. 태양계 파트에서. 그러나 이제 이거는 모르지. 그래서 도대체 왜 수금지화, 태양과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이
암석이고 목토천해. 태양보다 멀리 있는 행성들이 도대체 왜 기체인가? 그거는 아직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살짝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구형 행성은 우선 아셔야 될 게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체 원소들로 구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원시 태양이 형성된 이후에 이 단계 혹은 이 단계에서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로 돌입하게 돼요. 그쵸? 여러분 주계열성 단계로 돌입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수소 핵융합 반응. 그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방출시키죠. 그쵸?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과정에서 강력한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무슨 소리냐? 실제 무슨 바람 같은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입자들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자기장이라든지 혹은 방사능, 자외선, 적외선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러한 이 파장을 계속해서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체들은 밀려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암석들은 밀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즉, 지구형 행성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태양풍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질량이 커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목성형 행성, 즉 기체 행성들은요, 태양풍, 그러한 파장을 팍 맞게 되면은 기체 원소들은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태양풍의 영향을 정통으로 받아요. 태양풍의 영향을 정통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기체 원소들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됐죠? 네, 이것까지 기억해 두셔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뭐 얘들 그런 거 뭐 해야 되니? 질량이 누가 크고 밀도가 누가 크고 표면 상태 어떻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다. 그치? 하지만 이거 하나는 할게요. 자전속도 우리 공부한 적 없잖아. 그치? 자전속도. 여러분 책 보시게 되면은 자전속도가 누가 더 빨라요?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목성형 행성의 자전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 지구형 행성의 자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느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금성의 하루가 248일인가 3일로 알고 있어. 즉 금성은 태양이 한번 떴다가 지기까지 아니지 떴다가 다시 뜨기를 하루도 잡아야 되는 거지 보통? 그게 200일이 넘어가요. 엄청 느린 편이죠. 지구도 24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를 24시간 잡으면은 떴다가 다시 뜨는 거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 금성 같은 경우는 태양이 한번 떴다가 지고 다시 뜰 때까지가 248인가 3인가 그래. 그만큼 느려 자전속도가. 하지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겁나 빨리 돈다. 오케이? 이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전 주기라든지 공전 주기도 충분히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표시해 놓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갈게요. 지구의 형성.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까 공부했었던 태양계 형성에서 회전을 충분히 한 이후에 미행성체가 탄생이 된 그 시점부터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구가 생성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미행성체가 형성된다. 자, 이때는 사실 지구라고 보기도 애매해. 너무 작은 그냥 암석덩어리? 암석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크기도 너무 작아요. 그냥 조금 과장해서 돌덩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돌덩이, 돌멩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을 수도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과하게 표현하는 거야, 과하게.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회전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빠르게 빙글 돌 거고, 천천히 도는 애는 천천히 돌 거야.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충돌하게 돼요. 오케이? 즉 미행성체가 형성된 이후에 외부에 존재하던 운석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돼요. 운석과 충돌을 하게 돼.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구가 부셔지기도 하겠지만 작은 운석들은 충돌하게 되면서 크기를 더 키웠을 수도 있겠죠. 즉 여러분, 이 과정에서 지구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크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요. 부딪히는 순간 바닥과의 마찰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오르게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오르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구의 크기가 충분히 커졌어. 그 이후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요. 마그마의 바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시작될 거예요. 밀도가 크면 어떻게 돼? 뭐야? 밀도 크면 어떻게 돼? 가라앉아야 되겠지. 밀도 작으면 떠야 되겠죠. 즉, 여러분, 바다라고 하면은 액체 상태, 융용된 상태라고, 융해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 과정에서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철이라든지 니켈이 Ni지? 니켈, 이렇게 무거운 친구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중심부로 하강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소라든지 산소 같은 이 친구들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게 돼요. 그러므로 철과 니켈이 아래로 내려와서 무엇을 형성했겠어? 핵을 형성합니다. 우리 외핵의 주성분이 뭐예요? 철과 니켈. 내핵의 주성분이 뭐예요? 철과 니켈이죠.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멘틀과 지각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규소와 산소예요. 물론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규산염 광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멘틀과 지각을 구성해요. 됐죠? 오케이? 즉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핵과 멘틀이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이 이후에 이렇게 분리가 된 이후엔 다시 굳어버립니다.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원시 지각이 형성이 돼요.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된다. 즉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은 수증기의 응결.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 강수. 이 비가 계속 내리게 되어서 무엇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냐? 원시 바다가 형성됩니다. 원시 바다를 형성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해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원시 해양이 형성될 때까지 지구의 크기는 계속 커져. 그치? 근데 기본 개념으로 볼 때는 지구의 크기가 가장 커질 때는 여기야. 가장 커질 때는 여기야.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 올 때도 계속해서 크기는 커지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큰 의미로 보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줘놓고 지구의 크기가 커졌을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이거 다 적어도 사실 논란의 여지는 없어. 왜?
원시 바다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운석 같은 거 충돌을 했어. 야, 심지어 인류가 탄생된 이후에도 운석은 충돌을 했어. 심지어 공룡이 멸종된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요즘은? 운석 충돌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여러분, 운석 충돌했어. 그거 지구 질량 증가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맞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사실 지구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생명체가 탄생될 때까지도 지구의 크기는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질량은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게 안 내지. 뭐라고 얘기하겠어? 주로 커졌을 때는 언제겠느냐? 이때다. 됐죠? 그래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뭐가 형성돼? 생명체가 탄생한다. 생명체 탄생. 자, 저는 이게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지구에 존재하는 기체 함량이에요. 자, 그래프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X축을 시간으로 할게요. Y축을 기체 가스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구가 탄생된 이래 지금까지 양이 거의 변하지 않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질소예요. 실제 우리 대기에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질소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양이 줄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겁나 웃기지 않니? 그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45억 년의 역사로 보면은 이산화탄소 양은 점점 줄고 있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따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어느 순간 갑자기 톡 튀어나와서 이산화탄소를 이겨버린 친구가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산소야. 이거 세 가지 그래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질소는 뭐 그냥 쭉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얘들아, 이산화탄소의 양이 왜 줄었냐면은 얘네들은 바다에 녹아요. 바다에 녹았다.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바다에 녹아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녹았냐면요. 탄산염의 형태로 녹아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탄산염이라고 하는 친구 적어두세요. CO3-의 E-의 형태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석회암이라고 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석회암. 즉 조개 껍데기, 산호 그런 친구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지구에 산소가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산소. 우리 신선한 산소를 주로 어디서 공급받아요? 자연에서. 자연 뭐? 자연에 왜 자연에서 산소를 공급받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4단원. 응? 나무. 나무가 뭐해? 광합성. 즉,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친구를 최초로 하는 생명체 이름 중요합니다. 남세균. 훗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바닷속의 산소가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태양으로 나오는 강력한 태양풍, 강력한 파장들에 의해서 산소가 원래 두 개로 결합하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이름이 뭐였어? O2였죠. 과거에 썼던 그 O2였죠. 그 상태에서 강력한 자외선, 적외선을 받음으로 인해서 산소가 세 개가 결합해. O3, 뭐예요? 오존. 그 오존층이 딱 형성되고 나면은 지구로 들어오는 자외선이 튕겨져 나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육상생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으면은 여기에 안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 됐나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죠.